서로를 벗삼아 넓고 푸르게 자라는 잔디처럼 이웃과 손잡고 경남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경남 마을 공동체 탐방기 함께해서 좋은 우리, 오늘도 TVN 경남교통방송 박혜미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남교통방송 박혜미 PD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마을 공동체는 저도 상당히 기대가 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마이크 앞자리가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네, 이거 이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저희 제작진이 미리 입으로 네. 이 이제 공동체 맛을 봤잖아요. 박 PD가 여기 가가지고 뭐 빵을 아주 다양하게 사가지고 맞습니다. 와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 관련해서 그림 그리는 공동체, 장터를 열었던 공동체, 또 쓰레기를 줍는 공동체도 있었고요. 아주 다채로운 공동체를 만나봤습니다만 또 빵을 굽는 공동체는 처음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또 먹는데 빠지지를 않기 때문에 예. 취지고 보고 이제 일단 빵을 봤는데 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남해 대파빵, 유자 앙금빵, 상주 사와도, 상주 바게트 이렇게 빵을 좀 사와서 저희가 나눠 먹었었는데 네. 혹시 우리 은연 진행자님께서는 빵 맛이 어떠셨나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집에서 딸이 빵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건강한 재료를 써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그 빵 맛이랑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 뭔가 좀 담백하면서 맞아요. 네.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이제 아까 빵 얘기 이름도 또 대파빵, 유자 앙금빵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름들을 보니까 아마 이 남해 그것도 이제 상주면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때요, 박 PD? 음모래 비치가 좀 유명한 곳이잖아요. 남해 상주 다녀오신 거 맞죠? 정답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곳은 전국에서도 아름답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남해, 그중에서도 상주면에 있는 동고 동락 공동체입니다. 네. 사실 이 공동체는 빵만 멋들어지게 굽는 게 아니고요. 네. 셀 수 없이 수많은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그리고 해내고 있는 공동체로 무척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그 덕에 이 경상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대회 최우수, 또 행정안전부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한마당에서도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전국 연우 공동체와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발군의 공동체로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런데 대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명성이 높은지 동고동락 공동체의 이종수 이사장님 음성으로 먼저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상상놀이터라고 아이들 돌봄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빵집 동동이라고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 돌봄급식, 지역에 있는 학교에 돌봄급식을 하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역 특산물 판매 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 그리고 지금 다락론 활성화 사업 등 이제 다양한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나 좀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아름답기는 한데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전 사실 너무 좀 힘듭니다. 너무 멀고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 상주면 같은 경우도 그 남해군에서도 이제 남쪽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동고동락에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역시나 잘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눈에 띄고 또 알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동고동락 역시 처음에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점이요. 동고동락 포함해서 참 많은 공동체들이 이 부모님의 마음에서부터 움트고 있다는 겁니다. 네.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물론 무척 중요하지만요. 네. 그 공부와 함께 뭔가 이 한 발자국 좀 더 넓은 시야로 좀 더 따뜻하게 친구, 이웃 그리고 마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확장성 있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곤 하는지 정말 자주 놀라곤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공동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같이 좀 느끼고 있는 점이기도 한데 이제 결국은 교육 공동체가 빵을 만들고 또 농사까지 이제 짓게 됐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역사가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동체의 출발선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도 이종수 이사장님 목소리로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그 상주 중학교가 폐교 위기였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내려왔는데 학생 수가 17명, 18명에 불과했거든요. 폐교 위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학교를 살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저도 이제 2015년에 여기 상주에 자리 잡은 이유가 대안학교로 바뀐다고 해서 그럼 이쪽에 와서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자리 잡았고요. 그 이후에도 한 4-5가족이 같이 마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왔습니다. 뭐 수원에서 오기도 하고 경북 영주에서 오기도 하고 울산 초기에 왔던 분들은 이제 거의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죠. 대안학교의 학부모들은 그냥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을 잘 키워주겠지의 관점이 아니고 부모들도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범하면서 같이 시작했던 게 이제 상상 놀이터거든요. 상상 놀이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이제 저희가 마을과 교육을 어쨌든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고 또 와서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마땅히 이제 학교를 나오면 쉴 곳도 없었고 또 단순하게 가방 던져놓고 놀러 다닐 곳도 이제 없고 그렇다고 마을에 뭐 놀이터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좀 돌보는 역할들을 좀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상상놀이터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동고동락이 이제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좀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이 학부모의 모임으로 시작이 됐는데 정말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들 모이셨습니다. 예, 상주중학교는 1953년 개교한 전통 있는 학교지만요. 말씀처럼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6년 3월쯤 우리 경남에서 중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교육 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네. 비인가 대안학교는 많아도 교육청 인가를 받은 대안중학교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양한 교육 방식을 두고 고민하던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모여들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와보니 이제 아이들이 적은 동네다 보니 자연히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네. 가뜩이나 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님들인데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상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부모님들의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상상 놀이터라는 것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워낙 학부모 모임도 많이 하시고요. 학교와도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는데 그렇다 보니 보통의 학교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곤 하더라고요. 네. 이 지난해에는 상주초 아이들이 교정 벚나무에다 근사한 비밀기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하려니 당연히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면 6학년에 누구누구 아버님 목수시잖아. 그 아버님 학교 좀 와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네. 그럼 정말 아버님이 오셔서 야. 나무도 잘라주시고 아이들 망치질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왜 그 영화에서 많이 들었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정말 그 뭐 하시냐고 물어보는 게 아주 이 일상화가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작은 마을이다 보니 선생님도 이웃들도 뭐 서로가 뭘 잘하는지 뭐 하시는지 다 알고 아시는 계실 것 거예요. 같아요. 네. 또 부모님들 마음도 공동체 아이들 일을 하면 활짝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이제 학교 마치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 같으면 학원으로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보호 아래에서 함께 또 상상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학교에서도 물론 또 부모님들이 오셔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사한 장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상주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4, 5년간 학폭이 없었거든요. 학폭위까지 확대된 사건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내부에서 해결하고 좀 심각한 사안은 학부모들도 들어가서 다 같이 참여하는 이제 공동체 회의나 갈등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했죠.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친하고 서로 알면 아이들이 잠깐 다퉈도 좀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고 오히려 싸운 아이들 학부모들이 일부러 같이
만나서 자리를 만들면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친하고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면 학폭도 없어요. 뭐 지나가다 보면 다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아이들, 그 아이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면서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소속감이라는 게 단순하게 깊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또 직접적으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 한마디로 도시 생활과 틀린 거는 이제 밀도가 높다고 하죠. 관계의 밀도가. 그 밀도가 장점도 되고 때로는 단점이 되는데 저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그런 것 같고 그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내가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디나 뭐 분쟁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이야기처럼 철수가 학교에서 좀 못됐게 굴었어? 근데 철수가 자라온 과정을 온 마을이 알고 철수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들 아시니까 네. 이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일종의 빅데이터가 마을 전체에 축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동고동락 회원들 대부분이 이제 상주로 이주를 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부모들 이제 말고도 또 원래 살고 계신 마을 주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과는 좀 공동체다움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예, 그 점 역시 이종수 이사장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마을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죠. 마을에 아이들이 없으면 생기가 없잖아요. 마을이.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음모래 지킴이 활동을 해요. 바다에서 그 정화활동들을 자기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갖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바다 청소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니까 마을 어른들이 이제 기특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른들이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죠. 오자마자 마을의 청년의 총무 역할도 했고 또 마을의 행사나 뭐 잔치나 체육대회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죠.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매년 우리 마을 인문학 특강이라고 해서 강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해요. 마을 여행 만들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경제적으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 여기도 이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식당하고 빵집을 운영을 해서 이 돌봄을 이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반찬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마을로 유입이 돼서 마을도 그렇고 학교도 살아나고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도 잘 섞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아이들 너무 예뻐하셔가지고요. 예,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온 다락론 사업도 어르신들이 손수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쳐가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이종수 이사장님, 69년생 청년회인데요. 예, 이 상주 음모래 비치 축제에서도 또 직책을 맡고 계셔서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내 교통정보와 날씨정보 전해드립니다. 김다은 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창원 곳곳으로 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 창원에서 장효 쪽으로 가신다면 터널 들어서기 전부터 서행 흐름 이어진다는 점 감안하셔야겠고요. 창원대로 소계광장에서 창원 육교 쪽으로도 좌회전 신호 2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 315대로 동마산 나들목 상거리에서 창원 육교 양방향으로는 매끄럽지만 구암구 쪽으로는 신호 2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희대로 시청사거리에서 운동장 사거리 양방향으로 무난하게 지나고요. 봉양로 신촌광장에서 봉암 13거리 오르내리는 길 어렵지 않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물폭탄이 떨어졌던 중부지방과는 달리 경남권역에는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과 함양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한낮에 28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경남 전 지역에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입니다. 지금까지 시내도로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긴급정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이고요. 칠선아들목 부근 6.7km 지점은 2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구간도 주의해서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마을 공동체 탐방기 함께해서 좋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혜민 PD와 함께 남해군 상주면의 마을 공동체 동고동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박 PD, 이제 사업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빵에다가 뭐 식당, 농사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신데 특히나 이게 가게를 열어서 직접 뭔가를 파는 것은 지금까지 공동체에선 잘 보지 못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고동락은 그래서 마을 공동체인 동시에 사회적 협동조합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그동안 많은 마을 공동체 취재를 다녀봤지만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주민들의 노력 봉사와 마을에 대한 애정에 기대서 유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참 잘 돼서 관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도 네. 대부분이 사업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것마저 할당이 안 되어 있어서 수고비 쪽으로 약간의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라도 나오는 공동체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네. 오히려 사비를 들여서 마을에 이바지하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보면 그 애정과 헌신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 사람의 힘과 열정이라는 게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동고동락은 일찌감치 어떻게 하면 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또 마을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오래오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계기는 저희가 2017년에 협동조합 설립하고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상근을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활동비를 뭐 3,40만 원 받고 활동을 했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서는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고민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이유도 어쨌든 자립 기반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돼야 이게 협동조합도 지속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업화 고민을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내려오신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엄마만 내려오는 케이스들이 3분의 2예요. 사실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죠. 안정적으로 가족이 다 내려와서 생활이 가능해야 정말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가 될 텐데 그것들 때문이라도 저희가 이제 동동회관을 만들어서 식당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빵집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 빵집이 없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빵 한 번 사려고 해도 읍에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었고 한 30분 걸리죠. 20-30분 걸리죠.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빵집이 하나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업화를 했던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힘과 열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과 관련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함께 이 마을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 또 이 동고동락에 더불어 사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고동락은 이 원래 상주면에 살고 계신 그 원주민들이 하지 않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과 경쟁이 될 만한 업종은 처음부터 손을 안 대신대요. 그러니까 뭐 싸울 일도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 빵집도 뭐 차를 타고 2-30분 나가야 갈 수 있어서 없는 걸 찾다 보니 하셨고 예.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 빵집이 지금은 상주면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관광객과 셰프님 음성 동시에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상주 모르피치 놀러 왔다가 주변에 뭐 빵집이나 이렇게 맛있는 집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이 유자라는 뭐 시그니처 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요. 맛있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 유자가 남해 쪽 아마 특산품인 것 같다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고요. 뭐 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이왕이면 이렇게 조합에서 운영하는 데 와서 맛있게 빵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하니까 기분도 더 좋네요.
저는 마을빵집 동동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이종필이라고 합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북촌에서 빵집 하다가 왔고요. 지금 이제 1년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음만 해도 벌써 한 16km에서 20km 정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빵 사러 와주시고 하면서 뭐 남의 핫플이다 뭐 명소다 얘기해 주시면 기분 좋죠. 아무래도 지역에 기반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유자, 시금치, 마늘 이 세 가지로 지금 빵을 개발을 해서 곧 나올 거고요. 그거랑 제과 제품으로 이제 쿠키 종류를 협동조합에서 다락론 프로젝트라고 다락론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쌀과자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조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조합이 좀 더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보람이 있죠. 네, 아니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이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뭐 명소하고 뭐 특산품 만들기 위해서 한 해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귀촌해 주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본인만의 어떤 그런 재능이랄까요? 재능들을 네. 재능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예, 재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바지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베이커리 동동이요. 네. 지역 특산물과 명소로서의 역할 외에도 무척 근사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역할이 뭔지 이번에는 이곳 베이커리 동동의 훤칠한 미남 직원 진영진 씨의 미남 음성을 기사군요. 예. 이종필 셰프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동동빵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20살 진영진이고요. 제가 상주중학교 1기입니다. 네. 여기 중학교 다닐 때 학부모님들끼리 공동체 모임을 하셔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커피 뭐 이런 쪽으로도 관심 많았고 해서 해보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니까 하고 싶어서 바로 왔죠. 저는 도시보다는 한적한 시골이 더 좋아가지고 아마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시골에서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동체가 남에 있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동고동락이 없었으면 돌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곤 해요. 지금 아까 말했던 진영진 직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학교를 나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찾아오는 남해, 상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커지고 또 일자리도 점점 늘어날 테고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 지금 청년들의 인구 유출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닌데 맞습니다. 우리 지금 미남 직원 진영진 씨 같은 경우에도 상주중학교 1기 졸업생이라는 거잖아요. 네. 마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분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동고동락이 그만의 해법으로 다시 청년을 마을로 불러들이는 방식이 아주 그러니까요. 뜻깊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예, 저도 청년이지만 저는 사실 그 청년은 무조건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진영진 씨 같은 경우는 사천이나 이 거제같이 도시 경험을 하고 다시 남해 상주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진영진 씨 보면서 삶의 여러 방식들을 배우게 됐고요. 네. 또 이 지금 동고동락에는 상주중 1기 진영진 씨를 비롯해서 4기 졸업생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래요. 상주중 2기로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19살 학생 역시 올해 처음 시행한다는 인턴 제도로 지금 방학에 동고동락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빵집 바로 근처에 이 온다랑 식량창고라고 아까 들으신 식당이 있는데요. 네네. 그곳에서 또 이 두 분 마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제 일자리가 있고 또 더군다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정말 그곳에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은데 네.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두 청년들이 일하고 있었다는 은다랑 그 식량창고는 어떤 곳이에요? 예, 이 은다랑 식량창고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 역시 상주에 없는 기존 마을 어르신들이 하지 않는 뭐 닭튀김, 덮밥이나 연어덮밥
볶음밥, 이 냉모밀 같은 것들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네. 저녁에는 고즈넉하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 식당도 재미있는 게 식당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근 학교의 방학 기간 급식을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식당 앞에도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지역 초등학교의 방학 기간 단체 돌봄 급식 납품으로 휴업합니다. 세상에. 예,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식량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있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 다시 이종수 이사장님 음성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상주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미조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방학 중에 이제 급식을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은 이제 계속 그 등교를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하니까 그때 아이들을 위한 이제 돌봄 급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을 운영을 하니까 식당 직원들이 학교에 이제 배달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돌봄급식을 각 지자체에서 이제 일부 지원하고 학교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락 업체들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도 싸고 또 배달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각 학교마다 이제 이 돌봄급식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가까운 지역이고 또 협동조합이 같이 협력하는 그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식당에서 하고 있죠. 아, 정말 이 마을 너무 감동입니다. 아니, 이 마을에 부족한 것들을 이 동고동락에서 뭐 하나하나 다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야. 네. 참. 이 아까 상주중 일기 진영진 씨 저희가 만나봤는데 네. 이분도 학창 시절에 방학이면 자리를 옮기기 전 옛 동동식당 그러니까 이 동고동락에서 주시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앞서 잠시 나왔습니다만 동고동락이 다랑이 논 사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 은다랑 식량 창고의 쌀은 다랑이 논에서 나오는 쌀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하나의 작은 동고동락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요. 정말 이게 뭐 자립이라든지 좀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다 유기적으로 계산을 야,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네. 이사장님이 사업의 큰 성공을 근데 바라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 완전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모델을 꿈꿀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기후위기가 도래한 오늘날에 적게 소비하고 적게 소유하면서 마을이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게 해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울림이 있더라고요. 정말인데요. 이게 뭐 굉장히 이상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제 네. 동고동락이 이 이상들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예, 언젠가는 정말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슬슬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45분 교통정보를 전해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김균아 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 차량 흐름 꾸준한 모습입니다. 먼저 창원터널 창원에서 장유로 가는 길 터널 진입 전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고요. 터널 빠져나와서는 제속도 되찾는 모습입니다. 반대 장유에서 창원 도심 가는 길 교통량 꾸준하지만 순조롭게 지나고 있습니다. 창원대로 3등교차로와 용운교차로 각 방면 어렵지 않게 지나는 모습이고요. 원희대로 운동장 사거리에서 명곡광장 오고 가는 길 흐름 좋습니다. 현재 315대로 동마산 나들목 상거리에서 구암고등학교 방향으로 신호 한 번 정도 필요한 모습이고요. 복양로 신촌광장에서 복양 13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하지만 순조롭게 지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마창대교 양방향 수월하게 통과 가능한 모습이고요. 공단로 완암 사거리에서 완암 나들목 방향으로 신호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광역천 서로 동신아파트에서 마산대학교 가는 길 신호 한 번이면 대부분 통과 가능하고요.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이동량 꾸준한 모습인데요.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가는 길 3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방향으로 하만 2터널 부근 120km 지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장애물이 있어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부산 외곽순환도로 기장 방향으로 철마 1터널 40.2km 지점 1차로에는 승용차 고장으로 인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방으로 1km가량 정체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7서 부근 6.7km 지점 2차로에 장애물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창원 방향으로 창녕 부근
부근 32km 지점 갓길에 화물차 고장으로 인해 처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남 마을 공동체 탐방기 함께해서 좋은 우리, 오늘은 박혜미 PD와 함께 남해군 상주면의 마을 공동체죠. 동고동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동고동락이 지금 이제 마을의 상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의 미조 초등학교에까지 이제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네. 들었는데 이 인근 마을로의 좀 확장성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미 상주 미조를 넘어서 남해군으로까지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방문한 날이 실은 이 동고동락 공동체가 함께 돕는 가족 캠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 교육청이 주관하고 또 주최하는 가운데 동고동락 공동체의 일원들이 선생님으로 또 진행자로 다수 참여하는 캠프였는데요. 이 캠프 이야기도 잠시 듣고 오시죠. 남해교육지원청의 파견교사이고요. 행복교육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수경입니다. 행복교육직이라는 사업이 그냥 지역의 청소년들, 그다음에 지역민 학부모님들 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경험할 것들, 이렇게 배울 것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청소년 캠프라 하면 정형화된 그냥 수련 활동 기간에서 체험 몇 가지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캠프 기획에서부터 진행, 그다음 마무리까지 굉장히 소통하고 내적인 그런 성취감이나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많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항상 늘 기획이 되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도 마지막에 참가한 가족들끼리 소감을 나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동고동락은 지역에 뿌리 내리시고 그다음에 지역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시고 지역에 환원시키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자원들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서 이런 캠프도 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동고동락의 강점이죠. 예. 저희가 이제 교육 캠프 사업을 했는데 캠프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방학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스스로 좀 기획해서 강사들도 아는 사람들 섭외해서 1박 2일 캠프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 교육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스스로 기획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교육 캠프인데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을에서 어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시험 삼아서 쭉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여기 살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괜히 네.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점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 동고동락인데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동고동락 공동체에게 이 공동체란 무엇일지 좀 성공의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게 항상 가장 궁금한 법인데. 마지막, 예. 저도 이제 그 점 여쭤보고 왔는데요. 좀 뜻밖의 대답을 하나 들었습니다.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동이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같은 뜻과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부부도 나와 생각이 틀리잖아요. 20, 30년 같이 산 사람도 나와 그 생각과 기준이 다 틀린데 하물며 이렇게 마을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는 공동체는 나와 가장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하는 게 공동체다. 이 두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동체가 같은 뜻,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공동체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가 이 사람 나하고 틀리네? 그럼 배제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남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나와 기준을 같이 하지 않고 나와 같이 하기 힘든 사람과 같이 하는 게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기꺼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반하는 행동을 해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할 때 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확대되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핵심 두 가지를 키워드로 때론 힘들어도 이거다, 공동체는 이거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기꺼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확실히 불화도 뭐 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또 생각들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모이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정말 자주 모이신데요. 사람이 당연히 모두가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웃은 될 수 있다. 공동체는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힌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느슨하고 좀 열린 마음이 보기 드물어진 요즘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 우리 주변의 공동체들을 좀 돌아보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혜인 PD, 이번에도 취재하느라고 남해까지 멀리 다녀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마을 공동체 탐방기 함께해서 좋은 우리, 오늘은 TVN 경남교통방송 박혜미 PD와 함께 남해군 상주면의 동고동락 공동체 이야기 여러 가지로 좀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